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그 책을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면접에서 풍부한 내용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네, 안녕하세요. 입사미 김석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소명수입니다. 자, 벌써 5월이 됐습니다. 자, 계절의 왕인 5월인데, 이 5월을 일단 뭐 입시하는 학생들은 5, 6월을 잘 버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잘 버티는 거에 한 방법을 일러주시겠다고요, 오늘은. 네. 예. 그 구독자분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상위권 대학을 네. 또 희망하는 학생, 학부모님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특별히 이제 상위권 대학의 경우에는 학생이 좀 똑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림도 잘 그려야 되고. 예, 현실입니다. 어쨌든 면접에서 학생을 대면하게 되니까 네. 교수님들이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그런 자신만의 컨텐츠를 채워야 되는 건데 책만큼 유용한 도구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부모님들도 걱정이 되실 거예요. 아, 우리 애가 공부는 하는데 진짜 책 한 장 읽는 거 본 적이 없어. 이거 이래서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얘가 면접을 할 수 있을까? 네. 자기의 어떤 생각을 그림에 녹여낼 수 있을까? 이런 인문학적 소양이 너무 없는데 좋은 디자이너가 될 수 있을까? 작가가 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식으로 책이 중요하다라는 그 생각만 가지고 있지, 정작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또 그 책을 또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막연해야 하시는 것 같아서, 뭐 좋은 책은 너무나 많지만 그 선생님의 기준, 그리고 또 저의 기준 안에서 이 시기에 이 정도 책은 한번 읽어보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책들을 문장을 발췌해서 읽어볼 예정이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제가 꼽은 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일단 저는 이제 실기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젊었을 때 이제 디자인 강사가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했을 때 가장 유용하게 읽은 책 중에 하나가 데이비드 라워가 쓴 이제 조형의 원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건 뭐 사파도 많고 말도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읽다 보면은 학원에서 실기를 하면서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얘기, 그런 얘기들 아주 풍부하게 잘난 척하기도 좋고 실제로 그림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용을 열거하기는 너무 많고요. 요거는 거의 필독 도서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꼽은 책 하나는 디자이너의 눈으로 세상을 보다. 이 책은 이순종이라는, 지금은 아마 정년 퇴임을 하신 걸로 하셨죠, 예. 알고 있는데,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님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분이 개인적으로 성장해온 파트가 좀 있고요. 어떻게 미술과 가까워지고 왜 미대에 가야 됐고 또 미대에서 무엇을 배웠는지가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고, 거의 3분의 2 이상은 그 교수님이 한국 디자인이 발전해온 과정을 또 기록으로 남기셨고, 그 안에서 이제 본인의 역할과 본인이 공헌했던 것들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취지로 쓰여진 책이라고 봤는데, 일단은 제가 이제 관심 있게 본 부분은 학생들이 어떤 부분에서 공감할 수 있을까, 이렇게 많이 봤고, 처음에 이제 저자의 글, 앞부분 이제 머릿말 같은 글인데 간단하게 읽을게요. 필자에게 초중고교 시절의 미술이 꿈의 표출 수단이었다면 대학에서의 디자인은 인간 삶과 사회 환경을 창조해 나가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배웠다. 이 부분이 저는 상당히 인상 깊은 대목이었고, 사실상 학생들이 면접할 때도 디자이너의 사회적 역할, 이렇게 추상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이분은 실제로 이제 인간과 삶에 본인이 어떻게 디자인을 침투시킬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성과들을 이제 보여줬으니까 어떤 한 인간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이렇게 한번 추적해보는 그런 중요한 컨텐츠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저는 이제 봤고요. 이거는 제가 또 우리 김성창 선생님한테 또 여쭈어 보고 싶은 문장이기도 한데, 이분이 이제 서울대에 진학하신 것 같은데 서울대에서 갑자기 정밀 묘사 그리고 사진이 기초 과목으로 정해졌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정밀 묘사 과목에서는 지폐를 구겨진 상태를 자세히 관찰하며 연필로 정확하게 형태와 명암 등을 묘사하는 과제가 있었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작업해야 되는 과제였다. 이게 굉장히 지루한 과제일 거 아니에요. 2시간씩 앉아가지고. 처음에는 학생들에게 정밀하게 묘사하는 기술을 힘들게 왜 배워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묘사하기 이전에 대상을 여러 시각에서 관찰하여 특성을 자신만의 시선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키워주는 과목이었다. 관찰력은 문제와 상황과 요구를 깊이 있게 이해하고 상상력의 밑거름이 되는 디자이너의 기본적인 능력의 하나임을 당시에도 강조한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문장이
상당히 이제 우리 미술을 배우는 학생들이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왜 배워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 볼 수 있게 만드는 문장이라고 봤거든요. 같은 물체라도 요리 돌리고 조리 돌리고 상황을 바뀌면은 구구각색으로 형태들이 변해가면서 남들이 관찰하지 못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단순한 물체라도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관찰과 표현이라는 거. 이게 뭐 이슈 과목 아닌가요? 대상에 집중하고 그 대상을 그냥 그린다가 아니라 왜 그리는지, 이걸 그림으로 해서 뭐가 나한테 도움이 될 것인지, 그런 내용을 좀 생각하고 그릴 수 있는 그런 말씀을 간략하게 압축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네. 덧붙이자면 그림을 상당히 오래 그리잖아요. 학생들이 정작 생각해보면 잘 그리는 것이 본질인지 아니면 그림을 통해서 이 대상을 면밀히 관찰하는 게 미술에 더 가까운 본질인지를 생각한다면 관찰을 위해 기록으로 저는 그림을 남기는 거라고 보는데, 어느 순간 관찰보다는 머릿속으로 그리는 방법을 외워서 빠른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잘 그리는 거를 쪽으로 치우쳐지는 순간 그 보낸 시간이 진짜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정말 그림 자체가 공허해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나름의 우려가 제 선생님도 많이 있으신 것 같고, 근본적인 거는 관찰인데 관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관찰 과정을 통해서 이 사람이 무엇을 느끼고 배우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건데, 그게 생략된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죠. 예. 학생들도 이제 너무 이제 무거운 얘기, 뒤쪽은 많이 학생들이 읽기에는 지루하고 따분할 수 있겠지만 한번 읽어보시고요. 앞부분은 되게 즐겁고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제 그런 의미로 이 책을 한번 골라봤어요. 그 다음에는 공부의 철학이라는 책을 한번 선정해봤고 같이 읽어보니까 이 부분 머릿말에 나와 있는 문장들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나저나 요즘처럼 공부하기에 좋은 시대는 일찍이 없었다. 뭔가 궁금해지면 곧장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 말이다. 공식 통계 자료나 동료 평가를 거친 논문처럼 신뢰성이 담보된 자료도 많다. 또한 시중에는 질 좋은 입문서도 많이 나와 있다. 외국어 학습도 예전과는 딴판이다. 인터넷으로 영어 뉴스를 읽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클릭만 하면 된다. 그러면 곧바로 사전이 뜬다. 마치 게임을 하듯 초급부터 표현을 조금씩 배워나가는 애플리케이션도 있다. 이것은 바로 내가 1990년대 말 학생 시절에 꿈꾸던 상황이다. 현대는 그야말로 공부의 유토피아다. 하지만 정보가 많은 만큼 한편으로는 생각할 여유를 빼앗기고 있다. 2000년대 말부터 확산된 SNS와 스마트폰은 우리 생활을 극적으로 바꿔놓았다. 오늘날 스마트폰을 가지고 다니는 우리는 어디에 있든 인터넷의 정보 자극 때문에 정신을 집중하기가 어렵다. 마치 빛과 소리의 연타처럼 깊게 생각할 새도 없이 과잉 정보가 마구 쏟아진다. SNS를 통해 끝도 없이 흘러드는 정보를 접하면 우리는 무심코 좋아요인지 상관없는지 불쾌한지를 감정적으로 먼저 반응한다. 즉각적으로 공감할 것을 요구받기 때문이다. 공감, 이것은 바꿔 말하면 집단적 동조다. 사고하기도 전에 동조하는지부터 묻는 것이다. 이분은 이제 철학자고 철학자가 본 현재 우리 사회의 모습을 글로써 이제 나타낸 것 같은데, 선생님 이제 공감을 하시죠? 네, 하죠.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SNS에서 좋아요 눌러, 뭐 싫어요 눌러.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자기 취향과 성향에 의해서 판단. 근데 본질적으로 공부라는 거는 요 말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동조에 서툴러지는 것이다. 저는 이거 입시에 좀 빗대어 보자면 갈수록 입시 문제의 난이도는 높아지고, 사실 결국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거는 사고력이 있는 학생, 자기 주관이 있는 학생,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점점 더 선호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점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자기의 주관을 키워나가기보다는 즉각적 반응, 예뻐 안 예뻐, 좋아 싫어, 이런 감정적 반응으로 이 세계를 계속 이 저자의 말에 따르면 동조해 나가는 것에 익숙해져 가다 보니까 오히려 환경 자체는 생각하기가 어려워지는 환경이고, 선생님이 공부하시고 입시하시던 시절만 해도 자료 찾기 어려우셨죠. 뭐 어떤 제품 디자인에 관련된 이미지 하나도 찾기가 너무 어렵고 도서관 가야 볼 수 있잖아요, 그나마. 요새는 뭐 하는 거 많죠. 뭐 클릭하면 뭐 그렇죠. 수천 개가 뜨니까. 예전에 그때 소중하잖아.
와 내가 이걸 봤다니 와 너무 멋있고 막 이게 되게 기억으로 각인되는 그 정도의 이미지들을 너무 많이 학생들이 접하다 보니까 그냥 슥슥슥 넘기고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본인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를 좀 이렇게 생각해보는 그 과정이 너무 사라지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저는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이제 느끼고 있었던 차에 이 저자의 말을 듣고 급 공감이 된 거죠.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죠. 예. 조금 더 읽어보자면 그래서 이제 깊이 공부하는 것은 흐름 속에서 우뚝 멈춰서는 것이다. 즉 동조에 서툰 삶이다. 네. 깊이 공부한다는 것은 동조에 서툴러지는 것이다. 현재 자신이 갖춘 동조 능력을 방해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이 책을 잊어버리기 바란다. 그런 사람은 일종의 낙원에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낙원에서 억지로 나올 필요는 없다. 공부는 아무에게나 닥치는 대로 권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제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고른 책은 이 책은 학생과 학부모님들을 위한 책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희 구독자 중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학원에서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도 일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교육을 해보면 어떨까를 제안드리는 취지에서 미술 감상이라는 책을 한번 골라봤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홍대는 그리는 영역을 넘어서 감상의 영역이 입시 안에 들어와 있어요. 이제는 감상 영역 안에서 학생들의 생각을 풍부하게 하는 게 또 미술 교육에서 추구해야 될 중요한 하나의 방향이 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취지에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학생들을 지도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추천드리고 싶고 이 저자가 류지영 교수님이신데 감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어떤 덕목을 5가지로 일단은 요약을 해주셨는데 제가 3가지만 말씀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해보자면 첫 번째, 핵심을 읽어내는 시각적 리터러시. 두 번째, 감성적이며 총체적인 지각을 가능하게 하는 시각적 사고력. 세 번째, 21세기 인간의 핵심 능력인 관성적 사고력. 이제 이것을 감상에서 감상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역량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감상을 어떻게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학생들을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은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감상 수업을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로 이 책을 한번 꼽아봤고요. 잘 들으셨나요? 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간 되실 때 쉽게 한 번씩 접해보시면은 뭐 현실적으로 입시에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중간고사 끝나고 뭐 못 봤어 뭐 아직 한 번 더 남았습니다. 기말 시험 남았습니다. 날씨도 이제 좀 좋아지고 마음의 여유를 좀 가지시고 그만 말씀드린 내용이 꼭 책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마음의 양식을 풍부할 수 있는 책들을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